네, 여러분들 분서갱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분서갱유. 이 분서갱유의 뜻이 뭘까요? 진시황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건 알지만 그 의미와 뜻은 여러분도 자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분서갱유라는 게 이 뜻을 살펴보면 진시황 시대에 진나라가 사상 통제의 일환으로 농서, 농업 관련 서적을 제외한 서적을 불태우고 분서, 이거를 이제 분서라고 하죠. 불태우는 거. 수백 명의 유생 학자를 산채로 묻은 갱유 사건을 말한다. 이 분서라는 게 농업 서적을 남기고 나머지 서적을 모조리 다 불태우는 것을 분서라고 하고, 그리고 수백 명의 유학생 학자들을 산채로 묻은 것을 갱유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서라고 하면 농서외의 서적을 불태우는 행위, 주로 육아서적과 역사서를 포함한다. 이는 진시황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육아를 숭배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을 제외하고 법가서성을 주된 서성으로 삼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갱유라는 것은 460여 명의 유학자를 산채로 묻어버리는 행위, 그리고 진시황은 유학자들을 정치 비판을 하는 자들로 여겼고 그들을 죽여 육아 사상의 확산을 막고자 했다. 갱유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진시황은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합하고 전국 통치를 확립하면서 기존의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군연제를 도입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분서갱유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이 단어를 말하는가 하면은, 유튜브 또 한 채널이 갑자기 제 눈에 탁 띄길래 한번 얘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바로 이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책보고 채널이 되겠네요. 자, 조선의 대륙 역사, 분서갱유, 기록,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앞전에 제가 이렇게 읽어줬지만 이 분서갱유의 뜻이 가장 조선왕조실록에 이것을 내용을 적용하는 게 이게 합당한가 한번 따져보자,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조선의 대륙 역사 분서갱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조선의 대륙 역사 분서경유, 그러면 조선에서 대륙의 역사를 삭제했다, 그런 말인가요? 그러면 이 책보고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고려는 대륙인데 그 고려의 대륙 역사를 조선 왕조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선에서 그 기록을 삭제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건가요? 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왕조, 이 조선이 건국하자마자 고려의 역사책들을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록들을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의 국가 이름, 이 국명은 고구려, 그리고 이제 발해, 대진국 고려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왕건의 고려로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어 국명도 고려죠. 코리아예요. 그런데 이 조선이 건국하면서부터 이성계가 고려 말대 우왕, 창왕, 공양왕을 차례대로 살해하고 쿠데타로서 조선을 건국했죠. 고려의 땅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그 전에 홍건적의 두목인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고려의 땅에서요. 자, 이렇게 고려의 땅에서 일어난 세력, 명나라와 조선, 황제국과 제후국, 그러니까 신하국으로서 이 둘의 동맹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나라와 조선은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전에 고구려와 또 고구려를 이어받았던 왕건의 고려 역사를 왜곡을 해야겠죠. 불사르고 왜곡하고 새로 편집하고 교정합니다. 자, 이런 기록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중국 25사와 또 조선왕조 실록,
또 조선시대 때 편찬된 고려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이, 이 역성왕조 조선이 고려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명나라와 짜고 얼마나 이 고려 역사를 지리지를 없앴는지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고 일본은 조선에 무슨 억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설명하는 거 보면 조선왕조 실록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은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분이 제가 연구한 고려 수도가 베이징 북경이라는 걸 자신이 가져갔죠. 뭐 가져갔다고 말을 해도 완전히 과언이 아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좋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0개나 되는 경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이징 북경이 고려의 수도였다고 최초 세계 주장자이지만 보는 이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제가 연구했는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분 영상에 집중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좀 괜찮은데요. 왜 조선을 비하하고 분서 갱륜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진짜 이 조선왕조실록 여기 나오는 거 뭐 세조 7권 3년 5월 26일, 예종 7년 1월 9월 18일, 그리고 성정 1권 주기년 12월 9일의 날짜가 과연 조선에서 고려 대륙 역사를 지운 그 분서의 경륜 내용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100년간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까지 분서경유한 내용들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성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신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조선 건국시 옛 고려의 지역명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의 책들이 있는데 한반도랑 비교를 하면 이 위치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고 분별하기 힘드니까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한반도의 모두 고려의 지역명들을 집어넣어야겠습니다라고 하고 음양산정 도감이란 걸 만듭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륙 동부부터 한반도까지 있었던 이 고려의 모든 지역명들을 한반도에 이식하는 작업을 하는 기관을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방원, 태종 이방원 때 이제 한양으로 본격적으로 천도를 하면서 보면 음양서를 모조리 찾아내서 골라 불태웠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음양서를 하면 음지, 양지, 또 풍수지리의 기본이 되고, 또 풍수지리하면 그 지역들, 그 고장들, 마을들이 잔뜩 나와 있는 이 음양서, 예전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죠. 다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명들, 그 지리명들이 대륙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명나라에서도 언짢을 것이고, 또 이 한반도 내에서도 이 왕건 고려의 자녀 세력들, 왕씨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역사가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양산정 도감을 통해서 모든 한반도의 역사적 지리를 맞추고, 그리고 또 이전에 음양서, 지리서 등은 모두 없애고 태워야 했죠. 고려 역사 지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이분은 뭘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이 연구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명나라가 주원장이 건국했다는 그 자체부터 하면 오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한결같이 태조 이성계는 여기 한반도 여기에다 조선을 건국하셨다고, 보통 홍건난을 일으킨 이 주원장은 이 대륙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록원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내용은 전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실제 다시 말을 하면은 이게 명이 태조 이성계를 이제 부르는 말이라고 늘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 건국해야 되는 게 그게 맞다, 그렇게 따지면 이 조선왕조 실록이 명나라 역사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은 제1차 자료가 되는 겁니다. 명사는 이렇게 찾아보면은 청나라 시대 때 170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사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제1차 자료를 어떻게 제2차 자료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해석을 합니까? 당연히 제1차 자료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명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332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명나라 설립에서 멸망까지 기술하고 있다. 편찬 시작은 순치 연간이며 완성은 1739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청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책인데, 이거는 제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시대적으로 1700년도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보다 더 앞서죠. 1300년도 그 전에 다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게 실록이 되는 거예요. 이 명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록의 내용에 태조 고황제라는 분이 나오면 그분이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원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1차 자료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1차 자료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거 가짜예요. 명사가. 그러니까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할 수 없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면 편찬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645년 순치 2년 5월 빙정을 총재 임명하면서 명사를 편찬하기 위해 명사관이 이제 설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1645년이라고 하면 요거는 청나라 시대 맞죠? 왜 그런가 하면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멸망했는 시기하고 1년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이 남아있다는 것도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면 청나라에서 그 서적을 가만히 놔뒀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료 수집에 착수했지만 청계 연간의 실록 일부와 숭정 연간의 실록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명사도 나중에 소실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청나라 시대 1739년 걸령 4년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믿지 못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사의 주원장이 명나라 건국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책보고 채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에 조선왕조 실록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기록들이 과연 분서의 경유에 적합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기록 여기 보시죠. 요거는 제가 미리 찾아놨어요. 자, 현재 이렇게 검색을 해놨습니다. 음양, 산정, 도감, 서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 2관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태조실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선택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원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도평의사사에서 음양산정 도감을 설치를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래였다. 지리의 학설이 분명치 못하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 어느 것이 참말이며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고려조에서 전해오는 비록도 역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여 사와 정을 정하기 어려우니 성하꼰대 음양산정 도감을 두어 일정하게 교정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자,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번역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음양산정 도감을 두었는데 그 이유가 고려시대에 이제 기록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각자 이제 사신들의 말이 달라가지고 그것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음양산정 도감을 두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번역 내용에도 보면 교정하소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게 분서 갱유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기록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재수정을 해가지고 그 책을 다시 편찬하기 위해서 음양산정 도감을 뒀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원문을 이게 붙여놨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에 되겠습니다. 청치 음양산정 도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감교 일장이라는 요 단어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뜻을 보면 헤아릴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아리다, 조사하다, 따져 묻다. 따져 묻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앞전에 실록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따져 묻다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교가 나오죠. 본받다. 즉 옳고 그런 걸 갈라내 가지고 맞는 것은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 한번, 처음, 모두 동일하게. 옳으면은 그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학교교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하다. 옳고 그름을 이제 정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하소서, 교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석 경유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민이야, 한번 물어보자.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새로 수정 후 기존의 기록을 제거했다고 분석의 경륜하고 말할 수 있니? 제가 앞전에 실록의 원문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재민이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용자님의 질문은 분석 경유의 개념을 역사 기록 수정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군요. 자, 제공해주신 실록 기록을 먼저 살펴보면 도평 의사서에서 아래기를 지리학이 밝혀지지 못하면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여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여 진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전조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록 또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여 옳고 그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음양 삭제 도감을 두어 감정하고 바로잡아 일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따랐다. 실록 내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 문맥상 의미를 보면요. 자, 이 기록은 지리학에 대한 정보를 불확실하고 여러 주장이 혼재되어 있어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류를 감정하고 바로잡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음량 삭제 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견해입니다. 즉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립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경유는 진시황이 자신의 사상과 다른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한 사건으로 사상 통제와 반대 의견 탄압을 목적으로 자행된 극단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비판적인 사상을 근절하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상을 대체하라는 전체주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록의 기록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한 정보를 확립하라는 행위는 분석 경위와 명백히 다른 목적과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분석 경유는 제거라는 행위를 통해 통계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실록의 기록은 수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기록의 수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이나 은폐가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공해 주신 기록만으로 그러한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정보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고 기존 기록을 바로잡는 행위로 분석 경륜하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지 기존 고려의 기록을 제거하고 역사를 지우는 목적이 아니잖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님의 말씀처럼 해당 실록의 기록은 맥락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수정하여 더 정확한 기록을 남기려는 긍정적인 의도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존 고려의 기록 자체를 제거하거나 역사를 지우려는 목적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적의 차이, 음량 삭제 도감 설치의 주된 목적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와 혼란 방지에 있다. 반면 분석 경륜은 사상 통제와 반대 의견의 탄압,
그리고 새로운 질서 구축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행된 행위다. 대상의 차이, 음량 삭제 도감은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특성 정보를 대상으로 수정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분석 경유는 특정 사상을 담고 있는 광범위한 서적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혀 다른 차이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 음량 삭제 도감은 감정과 교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보를 수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반면 분석 경유는 소각과 매장으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결과의 차이, 음량 삭제 도감의 목표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분석 경유는 가가와 단절하고 새로운 사상 주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록의 정보의 오류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역사를 의도적으로 말살하는 시도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과 방법, 대상 등이 분석 경유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부가가 이 조선왕조실록의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 경유하니 고려 대륙 역사를 지웠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생각, 그 내필사를 그냥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방원, 태종 이방원 때 이제 한양으로 본격적으로 천도를 하면서 보면 음양서를 모조리 찾아내서 골라 불태웠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음양서를 하면 음지, 양지, 또 풍수지리의 기본이 되고 또 풍수지리하면 그 지역들, 그 고장들, 마을들이 잔뜩 나와 있는 이 음양서, 예전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죠. 다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명들, 그 지리명들이 대륙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명나라에서도 언짢을 것이고 또 이 한반도 내에서도 이 왕건 고려의 자녀 세력들, 왕씨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역사가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양산정 도감을 통해서 모든 한반도의 역사적 지리를 맞추고 그리고 또 이전에 음양서, 지리서 등은 모두 없애고 태워야 했죠. 고려 역사 지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리 맞춰가지고 새로운 지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양반은 그냥 지 내필사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록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슨 도대체 근거 자료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종대왕 때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태종께서, 그러니까 이방원이죠. 아빠예요. 음양의 설이 너무, 그러니까 이 지리지가 너무 엉망이다라고 해서 그런 글들의 책들을 모두 불사르게 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책들 또한 불사르고 쓰지 말고자 하면 괜찮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세조실록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국의 어떠한 사람도 이런 이 대륙을 나타내는 이 지리지, 우리의 역사가 대륙을 나타내는 이런 지리지들, 그러니까 고려시대, 또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책들을 개인적으로라도 간직하면 절대 안 된다. 무슨 책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뭔 큰 죄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세조실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종실록에도,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한 다음부터 78년 후, 약 8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책을 수거하고 있어요. 예, 지리지, 음양, 관련되는 모든 책들, 그러니까 한반도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명이 남아있는 책들을 모두 다 바쳐야 되고,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목을 베서 죽인다. 아니 무슨 책을 갖고 있는다고 무슨 목을 베고 차명에 처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근데 이분은 이렇게 실록의 내용을 현대와 같이 해석을 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500년 전의 이야기는 그때는 시대가 달라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해가지고 뭐 아무나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중화민국이나 아무 러시아나 공산국가 가면은 그 사장이 불순한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이 양반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은 5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때는 지금과 세상이 엄청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무슨 현대 사회에 뭐 누구나 모든 책을 하나씩 다 가질 수도 있고 뭐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불사르느냐, 왜 그것을 사람 죽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대 사회도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때 500년 전에 하고 똑같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뭐 이 양반은 어디 뭐 달나라에 뭐 사셔가지고 오셨나? 실록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에 그 서적을 많이 거둔 내용이 많이 나와요. 현재 이것도 보면 태종실록의 기록인데 이게 1417년으로 되어 있죠. 장례 제도를 의논하면서 서운간 구장의 참사를 불태울 것을 명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재민이한테 그 원문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길게. 그리고 이걸 좀 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제공의 시인 기록을 장례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예언서 참사에 대한 당시 지배층의 태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내용이다. 장례 제도의 논의. 기록 초반부터 고려에 맞는 장례 기간을 정하고 당시 만연했던 미신적인 장례 풍습, 가장 자손의 생일에 따른 택일 등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를 담고 있다. 특히 음양가들의 여러 장례 관련 서적들이 혼합을 이야기하므로 서운간에서 그 책의 내용을 취합하고 개의한 서적들을 없애 혼합을 막자는 주장이다. 자, 여기에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개의한 서적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이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 풍습에 관해 가지고 개의한 서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그다들 해가지고 다 이제 불사질러라, 뭐 제거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세력을 불사질렀다고 분석 격류가 되나요? 후반부는 논의의 초점이 예언서 참소로 옮겨갑니다. 임금의 손관에 보관된 예언서를 모두 불태우라고 명하면서 과거 강무제와 같은 현명한 군주조차 도참설에 미혹되었음을 지적하고 예언서의 호황됨을 강조한다. 특히 조선 건국 초기에 유행했던 목자주초, 설하의 하윤의 도읍지를 선정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며 예언서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해를 경계합니다. 따라서 후대의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언서를 모두 불태워 없애 이시 사직에 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자,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예언서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거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많이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정치 결정에는 뭐 예언서나 무신을 믿는 그런 입지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이 참소라는 것을 이제 제거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윤석열 정권하고 아직 흡사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다 보면 이렇게 미신이나 예언 같은 게 이제 정치에 개입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윤석열도 그 짓 하다가 현재 내란까지 일으키고 이제 대통령 박탈됐죠. 자, 분석 경유와의 연관성. 자, 이 기록은 분석 경유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자, 목차의 차이. 분석 경유는 진시황이 자신의 사상과 다른 학문, 특히 유학을 탄압하고 백성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 이루어졌으며, 반면에 이 기록에서는 논리는 미신적인 장례 풍습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장례 제도를 확립하여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호황된 예언서의 영향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사상 통제보다는 사회 안정과 국가 기강 확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대상의 차이. 분석 경유는 육아의 경전 등 학문 서적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 기록에서는 주로 음양가의 장례 관련 서적과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일부 개의한 서적을 불태우자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미신적인 폐해를 막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 자, 강압성의 정도. 분석 경유는 황제의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 대규모로 이루어진 반면 이 기록은 신하들과의 논의를 거쳐 예언서 폐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이런 거 보면 과거의 기록으로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기록은 미신적인 풍습을 개선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종류의 서적, 음량과 장례서, 예언서의 폐기를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상 탄압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학문 서적을 불태우는 분석 갱유하는 그 목적, 대상, 가급성의 정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기록은 분석 갱유와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사용자가 보기에도 분석 갱유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분석 갱유는 탄압의 목적이지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잖니. 내 사용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서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분석 갱유와의 그 근본적인 목적과 지향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분석 갱유의 목적, 사상 통제, 반대 세력의 새로운 질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록 기록의 목적, 반면 실록 기록에 나타난 논의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자, 여기 조선왕조 실록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이 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제가 계속 이어가지고 한번 분석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내용 얼마나 깁니까? 이거 다 보여줬어요. 제가 직접.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과 같은 기록이 몇몇 유사성을 띈다고 이제 하더라고. 자, 나라 경영을 좋게 하기 위해 일부 서적을 재정의하고 태운 것 같은데 이것이 분수의 경유는 아니죠. 아주 긴 내용인데 의견을 말해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상당히 깁니다. 엄청 길죠? 자, 제공해신 기록은 국가 경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미신적인 풍습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을 담고 있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록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부 서적의 재정의 및 폐기가 반드시 나라 경영을 좋게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측면에서 이제 복합적인 고려 사항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이제 책을 일부를 불사르고 제거하는 것도 다른 의도도 또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정 조선 왕조를 더 이제 다지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온 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일부 서적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 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측면, 나라의 경영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 조세 제도 개혁 논의, 그리고 재규율 제도 개선, 그리고 미신적 장래 풍습 타파, 그 예언서 폐기, 이런 내용이 있대요. 자, 주의 깊게 봐야 할 측면, 분석의 경위와 유사성 및 다른 의도의 가능성, 정보 통제의 가능성, 비합리적인 서적을 폐기한다는 명목하에 국가 권력의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서적까지 포함하여 제거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정 사상 강화, 왕권 강화나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서적이 개의하다 하거나 미신적이다 라고 규정하여 배제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식 독점 및 권력 집중, 정보를 선별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지배층의 지식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권력의 집중을 이어질 수 있다. 당연히 새로운 왕권이나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탄생이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런 정책이나 그런 걸 계속 이어받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재편찬하거나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분석 경유와 비교해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공해신 기록은 단순히 나라 경영을 좋게 하기 위해 일부 서적을 재정의하고 태운 것 같다고 단정하기는 복잡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분명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의도가 보이지만 동시에 정보 통제나 특정 사상 강화 등 유지와 관련된 다른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록은 분석의 경우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자, 여기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분석 경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나라 경영이라는 명분의 정보를 선별하고 통제하라는 시도가 역사 속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분석 경위에 맞지 않고 어차피 새로 정립하고 편찬했다면 기존 기록을 불필요하니 제거할 수 있지 않니? 잘못됐다고 바로잡는 것이니요. 분석의 경우는 탄압의 목적이고 새로 정립하는 데 있지만 실록의 3편의 기록에 연관되어 보면 의도와 목적이 정확히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태종, 세종 시대의 기록이니 영환성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도 같지 않겠니? 가정에서 불필요한 문서를 제거했다고 분서의 경위라고 하지는 않지. 정부에서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지 않니? 그것도 놓아드는 것은 아니죠. 현대 시대에도 정부에서 오래된 문서는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서 경위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서항전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과 체계를 정립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기존을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기록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오래되고 쓸모없는 문서를 정리하거나 정부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기록을 폐기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립과 기존 기록의 제거의 논리, 효율성. 새로운 체계하에서 기존에 낡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관성. 새롭게 정립된 기존에 맞춰 기록이 통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상충되거나 다른 기준으로 따르는 기록을 정리할 수 있다. 정확성.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존 기록을 새로운 정보로 대체하거나 제거하여 전체적인 정성을 높일 수 있다. 분석의 경우의 차이점. 이러한 행위는 정보의 효율성, 일관성, 정확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사상 탄압과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한 분석 경위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분석 경위는 특정 사상을 말하고 지식의 흐름을 통제하여 의도나 핵심이지만 새로운 정립 과정에서 기록 제거에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춘다. 실록 기록의 연관 분석이 중요해서 서양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록의 여러 기록을 시대별로 연관지어 분석하는 것은 당시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년 전의 기록이나 1년 후의 기록이나 이렇게 전체 문맥의 흐름을 쫙 보면은 왜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왜 이런 제도를 펼쳤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단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와 비교.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성 유지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고 폐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이다. 다만 역사적 가치 있는 기록은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중요하게 이제 고려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을 불필요한 기록을 제거하는 행위 자체를 곧바로 분석의 경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 정리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특정 사항을 탄압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의도를 가지는 기록 제거는 비판마다 마땅하다. 실록의 여러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당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책 펴고 이 양반은 순간에 이제 간직하고 있는 참수 두 상자를 불살랐다.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분쇄의 경유가 조선왕조 실록이 고려의 대륙 역사를 지었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되고 앞뒤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몇몇 구절에 이렇게 불사질렀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분쇄의 경유가 아니에요. 역사를 오도하거나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죠. 아니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 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됩니까? 실록을 좀 들여다보면 태조 이성계는 대륙에서 조선을 건국했지 한반도에서 조선을 건국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 경유라고 전혀 실록 내용의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 가지고 진시황이 분석에 경유한 내용과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분석 경유의 뜻을 보면은 이게 서적을 이제 부사지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이 경유가 들어가야 돼요. 460여 명의 유학자를 산채로 묻어버린 행위다. 그런데 무슨 분석의 경유에 해당하나요?
기존에 있던 자료를 새로 편찬해가지고 재편집할 수도 있고, 현대사화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도 오래된 문서는 정리하고 기존의 과거는 폐기 처분합니다. 그 폐기 처분하는 것이 분서 경유에 속한다 그러면 어느 사사나 다 똑같이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나라는 다 똑같이 하는가요? 그럼 서양에는 그럼 분서 경유가 없었나요? 그럼 동양에는 없었나? 우리가 늘 말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는 그 많은 서적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것도 분서 경유인가? 그때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의 전체 문맥의 앞뒤를 봐야 된다. 왜 그런 제도를 실시했는가 그걸 봐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것을 논하지 않고 이렇게 분서의 경우에 맞춰가지고 실록을 비하하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축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아마 유튜브에 그대로 아마 뜰 거예요. 그러면 책 보고 이 양반한테 와! 내 영상을 카피했구나. 누군가 복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살피겠죠. 그러면 너와 단둘이서라는 사람이 영상을 또 올렸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또 강제 삭제를 하게 되면 아마 저는 유튜브 또 경고를 또 먹고 제 채널이 또 불완전한 상태가 될 거예요. 채널이 또 해제될 가능성이 또 있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외도하면 안 됩니다. 책 보고 당신이 보고 있다면 이렇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고려가 대륙에 있으면 당연히 그의 땅과 역사를 물려받은 후신인 조선도 당연히 대륙에서 건국돼야 되는 게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역사를 왜곡하고 외도하고 악질적인 나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은 그러면 대한민국 살면서 조선의 후손이 아닌가요? 당신은 일본인이야? 왜 자꾸 조선을 왜곡하고 외도하고 왜 나쁜 나라로 자꾸 만드는 거야? 자꾸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